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즌머니 룰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종목은 방송일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매수되며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종목이 바로 오르길래 빨리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 종목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가지고 오셨던 NRB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NRB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좀처럼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주잖아요. 조금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오늘 상한가에 대부분 다 진입한 종목들을 보시면 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한신공영이라든가 동신건설, 뭐 상지건설, 중소형 건설사들 일전에 테마주 올 1분기, 2분기 구간에서 테마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동안 쭉 다 그 시세 분출했던 만큼 주가를 뺐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건설 관련해가지고 정상화를 시킬 만한 이러한 그 대책을 내세우면서 지금 전부 다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건설주가 안 좋았던 이유는 하나였잖아요. 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고가 터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좀 업황이 좀 부진했다고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한테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고 위험에 노출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럴 만한 그러한 그 사고가 터질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철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낙폭이 컸던 만큼 상한가에 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NRB 같은 경우 오히려 또 신선한 재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건설이 정상화된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 굉장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거는 이제 기존 공법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변화를 좀 주면서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NRB한테는 호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가지고 새로 지어질 도시는 스마트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국내 건설 관련이나 정상화 대책이 주어졌을 때에는 모듈러 관련 주택 자체로 충분히 시도할 만한 좀 긍정적인 재료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NRB한테는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네. 시세 분출한 게 없습니다. 이 어떻게 그래도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복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 애초에 주가를 뺄 거였으면 진작에 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호회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출회할 만한 그런 구간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가 않거든요. 유통 물량도 적고. 자, 그렇다면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냥 슈팅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거량이 터지면서 빵 터지면 순식간에 목표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NRB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방에 빵만 좀 나와주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인투셀 매수한 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떡할까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우가 차이 오늘 목표가 도달을 못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빠진 것 같은데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지금 급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쪽에서 물론 그 증여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 쪽에서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ADC 관련해서 미국 FDA 임상을 처음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가 언급이 됐는데 인투셀이랑 프로티나였습니다. 근데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DC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런 특수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좀 크게 좀 타이틀이 박혀 있던 게 ADC 관련해서 누구랑 협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인투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인투셀이랑 5건의 이러한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ADC에 관련하러 미국 FDA 임상 신청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인투셀도 강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에임드 바이오,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맞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의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파스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인투셀이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전 좀 많이 아쉬워요. 아예 빠졌을 때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시장 빠지는 구간에서 빠진 만큼 지금 저항 구간까지 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바이오랑 지금 의료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투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71,000원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간에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지금 뭐 ADC, ABL 바이오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네. 그 ABL 바이오 쪽에서 악재가 나온다거나 주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자, ADC 분야는 계속해서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투셀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ADC 기업이 전방을 찌르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탑3 안에 꼽히는 후방 링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이자가 어떻게 보면 시젠이라는 후방 ADC 기업을 56조 원 인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종목은 인투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종목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화된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수익률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하면서 수익률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요. NRB, 후성, 인투셀의 수익률을 차곡차곡 내면서 총 보유금액 945만 9,22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시즌머니 종목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로봇주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고요. 로보로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가 순환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뭐 사면이라든가 뭐 SPG라든가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순환적으로 큰 슈팅이 나왔거든요. 로보스타도 급등이 나왔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이 뭐 투자 경고가 들어간다거나 쉬어갈 때 그 다음 갔던 게 소위 말하는 그 이하 로봇주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오늘 뭐 아이 로보틱스라든가 이렌시스 같은 이러한 개별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시장 하락 이후에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은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관련주가 순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면 막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경제가 안 좋아서 인력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 생각을 하자고 한다면 이윤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로봇을 점차 도입을 하고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고용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경제 위기인 마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과 AI가 대전환하는 시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로봇 상용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로봇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이러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G라든가 사면이라든가 관련주들을 보시면 다 정고점 신고가를 뚫어가면서 투자 경고에 관한 공시가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었냐 좀 살펴보니까 로보로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시장 하락할 때 고점 찍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30% 넘게 빠졌고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더 안 빼고 모아가다가 언제든 슈팅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8,900원 시세 분출 이전 라인 의견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즌머니 종목은 로보로보였고요. 12월에도 로봇들의 순환 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4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